자, 이제 16장에 근참법 보겠습니다. 근참법. 근로자 참여 및 협력 등에 관한 법률. 여러분들이 좀 본 적이 있어요. 어떤 이름으로 보던가 하면 노사협의라는 이름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노사협의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이번 시간에 그걸 좀 보도록 할게요. 16장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뭐 딴 게 아니고 노사협의회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걸 보는 겁니다. 노사협의회. 첫 번째로 노사협의회의 연역을 잠깐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끔씩 노사협의회는 연역이 나오거든요. 이게 어디에 규정되어 있는가 하면 첫 번째로 이게 63년도에 나옵니다. 처음에는 노동조합법에 나왔어요. 이게요. 노동조합법에 노사협의회를 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니 노사협의라는 기구가 노동조합법에 있는 게 이상하지 않아? 노조가 아닌데? 그러면서 독립을 시켰어요. 그게 노사협의회법이에요. 노사협의회법에서 독립을 시켜가지고 80년도에 독립을 시켰습니다. 다른 법으로. 그러다가 97년도에 지금 하고 있는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이 법에서 이제 노사협의회를 규정하고 있어요. 이게 노사협의회 법을 규정하고 있는 연역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끔씩 노사협의회는 연역이 나와요. 근데 노사협의회는 중요한 차이가 뭘까요? 노조인가요? 노조가 아니에요. 노사협의회 기본적인 구조는 서로 간에 협력하는 거예요. 참여하고 협력하자. 한마디로 쟁행이 못해요. 노동조합은 이제 투쟁을 해서 쟁취할 수 있습니다. 이게 파이를 불리하게 나눌 수도 있어요. 그런데 노사협의회는 그렇게 못해요. 그렇게 합의가 안 되더라도 파업도 못합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조가 아닌 거다. 먼저 이해하시고 내용을 보시고요. 그래서 많이 나왔던 여러분이 문제 중에 하나가 이게 나왔잖아요. 이제 그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한다. 불이익하게 변경하기 위해서는 동의가 필요한데 노사협의회가 동의했다? 원칙은 안 되는 거죠. 노사협의회는 그런 기구가 아니에요. 서로 간에 협력하는 기구지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거 그걸 동의해주는 기구가 아닌 겁니다. 노조는 할 수 있지만 노사협의회는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노사협의회에 대한 기본 내용은 근로자 사용자가 신의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해야 되고요. 이제 노사협의회가 노동조합 활동과 관계가 있을까요? 아니, 할 수 있어요. 노사협의회는 아무 문제 없어요. 노사협의회 있다고 하더라도 노동조합 활동도 할 수 있고, 노조가 뭐 활동했다고 하더라도 노사협의회 할 수 있어요. 이건 서로 간에 관계를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자, 이제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돼요. 설치를요. 설치. 어디에 설치해야 될까요? 예, 사업장 단위로. 노사협의회는 141 노사협의회입니다. 141 노사협의회. 복수노조의 형태가 아니에요. 노조는 복수노조 형태죠. 하지만 노사협의회는 한 사업장에 한 개의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됩니다. 어떤 사업장에 설치하는가 하면 30명 이상이 돼야 돼요. 30명이 안 되면 설치 의무가 없습니다. 450쪽에 맨 처음에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노사협의회 설치 의무가 없어요. 그리고 원래는 한 회사에 한 개의 노사협의회인데 만약에 지역을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그 다른 사업장에도 설치하는 것은 가능해요. 원래는 안 되지만 지역을 달리하고 있다. 이때는 그 사업장에도 설치할 수는 있다. 노사협의회는 회의입니다. 회의니까 회의 구성원이 필요하겠죠. 회의 구성원은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에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동수로 구성됩니다. 3명 이상 10명 이하 동수로 구성해야 되고, 그러면 이제 선출해야 돼요. 누가 선출할까요? 우리 회사에 과반수가 되는 노조가 있는 경우, 그때는요, 이 근로자위원회는 노동조합 대표자가 당연직이에요. 그 다음에 노동조합이 위촉합니다. 그런 경우는. 근데 우리 회사에 과반수가 되는 노조가 없어요.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해야 됩니다. 노사협의회는 그런 기구예요. 노조가 있는 경우에는 노조가 위촉하는 구조고, 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직접 비밀 무기명으로 선출해야 되는 구조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사용자위원회는 사업장의 대표자가 당연직이고, 사업장의 대표자가 위촉합니다. 회의니까 의장이 필요합니다. 의장을 둡니다. 의장은 누가 될까요? 위원 중에서 서로 간에 뽑습니다. 호선을 해요. 경우에 따라서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동의장으로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간사 한 명씩 둬야 돼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측에서 서로 간에 의견 교환하기 위해서 간사 한 명씩을 각각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사협의회 위원 임기가 있겠죠. 임기는 3년입니다. 연임할 수 있어요. 연임 가능하다. 그리고 보궐위원 임기는 전임자 임기 남은 기간으로 보궐위원 임기를 규정하게 됩니다. 임기가 끝났어요. 임기가 끝났는데 아직까지 후임자가 선출 안 됐습니다. 그때는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는 계속 그 직무를 담당합니다. 후임자 때까지는 담당한다. 이 위원회 신분은 비상임 무보수입니다. 비상임 무보수. 그때만 그냥 회의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수는 받지 않습니다. 비상임 무보수. 무보수인데, 그래도 이 회의 기간은 근로하지 않은 거 아니냐? 근로하지 않았으니까 돈 까겠습니다. 안 돼요. 자, 그 회의 참석에 대해서 근로자위원에게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요 회의 참석한 요 시간은 근무한 것으로 봅니다. 근무한 시간으로 봐요. 그러니까 요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여기 뭐에 포함될까요? 유급 근로시간 면제 시간에 포함되게요.
그러니까 제가 유급으로 근로할 경우에 유급으로 이제 면제자에 대해서는 돈 준다. 이 시간 속에 포함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사용자에 대해서는, 사용자는 이 근로자위원 선출할 때 개입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되고요. 잘 나와요, 이것도. 그 다음에 이것도 잘 나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위원회 업무를 위해서 장소의 사용 등의 기본적인 편의를 제공해야 됩니다. 기본적인 편의는 제공해야 돼요. 안 주면 안 돼요, 이게. 기본적인 편의는 제공해야 된다. 자,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노사협의회는 이제 회의를 해야 돼요, 회의. 회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정기회의, 두 번째가 MC. 정기회의는 3개월마다. 예, 총회는 1년에 한 번인데, 노사협의 회의는요, 3개월마다 한 번씩 해야 됩니다. 여러분 회사도 하고 있어요, 현재. 여러분이 모를 뿐이에요, 현재. 하고 있어요. 노사협의회는 3개월마다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회의 소집은 의장이 소집권자입니다. 의장이 소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의 소집 통보는 회의 개최 7일 전에 각 위원에게 통보해 줍니다. 의결하거든요. 의결할 때 몇 명이 찬성해야 될까요? 독특해요. 그러니까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회 각 과반수가 출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전체 과반수가 아니고 근로자위원회 과반수 출석하고 사용자위원회 과반수가 출석하고 그 출석한 위원회 3분의 2가 찬성을 하게 되면 의결되는 구조입니다. 자, 그런 구조예요. 전체 과반수가 아니고 각 위원회 과반수 출석하고 출석한 위원회 3분의 2 이상으로 찬성으로 의결한다. 자, 구조를 이해하시고요. 회의는 공개합니다. 공개하지만 협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노사협의회는 뭐 하는 게 올까요? 임무가 있습니다. 노사협의회 미션. 노사협의회는 뭐 하는가, 뭘 가지고 회의하는가 하면, 노사협의회는 보고합니다. 노사협의회는 협의합니다. 노사협의회는 의결합니다. 그래서 보고사항을 쫙 나열하고 있고요. 협의사항을 쫙 나열하고 있고, 의결사항을 쫙 나열하고 있어요. 이게 문제 잘 나오죠. 다음 중, 노사협의회 협의사항이 아닌 것은, 노사협의회 보고사항이 아닌 것은 그런 식으로, 뭐를 보고하는 거냐, 뭐를 협의하는 거냐, 그 사항들이 나오게 돼요. 근데 협의사항이 제일 많아요. 제일 많기 때문에 이게 보고사항과 의결사항만 기억하시면은 나머지는 협의사항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좀 전략적으로 이럴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보고사항은 양가로 2번입니다. 요건 이제 일종의 사용자가 알려주는 거예요. 이제 투명 경영이라고 해서 알려주는 겁니다. 뭘 보고하는가 하면 경영계획 전반 실적, 그 다음 분기별의 생산계획 실적, 그 다음에 인력계획 이런 것들이에요. 자, 경영, 생산, 인력, 경제 상황을 보고합니다. 자, 보고를 해야 되는데 이 보고를 제대로 안 했어요. 그런 경우에는 사후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양가로 4번이에요. 근로자위원회 사후 자료 제출 요구권. 이거 보고했는데 보고 안 했습니다. 이거 자료 제출하세요.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협의사항을 일단 좀 이따 보고요. 넘어오셔가지고 의결사항. 이 의결은요,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간에 투표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의결사항은 양가로 2번 내용이에요. 교육훈련 기본계획. 2번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 3번 사내 근로복지기관의 설치, 4번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않은 사항, 5번 각종 노사 공동위원회 설치. 요거는 의결합니다. 제가 너무 교복을 입고 있었어요. 저는 교복 세대가 아니거든요. 저는 교복 세대가 아니고 그냥 자유복 세대, 아주 중간에 자유복 입었던 세대가 딱 몇 년 있었어요. 그때 제가 했었는데 교복을 너무 입고 싶은 거예요. 제가 직장 와서도 교복을 입지 못해요. 그래서 교복을 입고 싶어요. 교복. 그 사내에서 고충이 있어요. 사내 고충. 그걸 위원회가 있어요. 위원회에서 제가 의결했습니다. 그걸 교복 입기로 이제 교복 사내 고충위원회요. 자, 거기서 의결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의사항이고 다시 앞으로 돌아오셔가지고 협의사항. 협의사항은 이거 뺀 다예요. 근데 많죠. 양가리본 내용 보시면은 협의사항 엄청 많아요. 굉장히 많다. 이걸 빼고선 다 협의사항이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아까 보고사항은 사후에 자료 제출 요구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협의사항과 의결사항은요, 사전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이거 협의하기 위해서는, 의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자료 좀 제공해 주세요. 그래서 사전에 그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요구 자료가 기업의 비밀, 개인정보인 경우다. 그때는 사용자가 이걸 따라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자, 그 정도 이해하시고, 근데 또 한 가지는 이제 454쪽에 양가로 5번 임의중재로 들어갈게요. 의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의결이 안 됐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럼 이게 이게 만약에 노사협의회가 아니고 단체 교섭이면 어떻게 될까요? 교섭이면은 조정을 할 수 있겠죠, 그죠? 혹은 파업을 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이거는 그게 없어요. 파업 못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거기서 임의중재라고 하는 절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게 파업 못 하니까 어떻게 할 거냐? 임의중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구조가 454쪽에 2번. 근로자위원 마지막 줄이에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회 합의로 협의회에 중재기구를 둬서 해결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로 노동위원회의 중재를 받을 수도 있고요.
제3자에 의한 중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제도가 없다 보니까 어떤 의무적인 사항이 없다 보니까 이런 사항으로 임의적으로 중재하세요. 이런 내용들을 만들어 두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고충처리제도. 고충처리제도는 여러분들이 고충이 있어요. 그럼 고충처리위원회에게 알리는 겁니다. 알리면 고충처리하는 거예요. 어디에 설치하는가 하면 2번 고충처리위원, 양가로 1번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고충처리위원을 둬야 됩니다. 고충처리위원회 숫자는 3명이네요. 3명 이내로 구성한다. 노사협의회가 있는 사업장은 노사협의회 위원 중에서 이걸 선임을 해야 되고요. 노사협의회가 없는 사업장은 사용자가 고충처리위원을 선임을 해야 돼요. 위촉을 해야 됩니다. 자, 임기는 3년입니다. 그리고 연임할 수 있습니다. 고충처리 해야 돼요. 고충을 청취하게 되면 10일 안에 이 처리 결과를 근로자에게 통보를 해야 되고, 이게 10일 안에 처리가 안 되면은 노사협의회로 넘깁니다. 이거를. 그래서 아까 뭘 봤죠?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않은 사항, 그 사항은 의결사항으로 되어 있죠. 그죠? 그게 이 내용으로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